2023년 가을,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 75세 손민석 씨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손태준 씨. 그가 남긴 물건들은 많지 않았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시계 한 개, 그리고 오래된 나무 책장 하나. 이 책장은 어떻게 하지? 민석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장 앞에 섰다. 3단짜리 책장 안에는 똑같은 크기의 노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모두 갈색 표지의 대학 노트. 겉표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민석은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아버지의 일기장인가 싶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한 줄의 문장이 노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은 문장이 페이지 전체를 빼곡히 메우고 있었다. 민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다음 페이지도 모든 페이지가 같았다. 단 한 문장.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이 떨렸다. 민석은 다른 노트를 꺼냈다. 10년 뒤의 노트. 역시 같은 문장이었다. 20년 전 노트, 30년 전 노트. 모두 같았다. 이게 대체 책장 전체를 채운 200권의 노트, 50년간의 기록, 모두 같은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민석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렀다. 어머니 박영숙 씨는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셨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홀로 이 집에서 살았다. 매일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노트에 같은 문장을 썼던 것이다. 민석은 가장 오래된 노트를 찾았다. 1973년 1월 1일,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 해였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영수가,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이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민석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 요즘은 아들의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다. 어머니, 민석이 다가가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은 흐릿했다. 누구세요? 가슴이 먹먹했다. 민석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노트를 펼쳐 보였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들. 어머니는 노트를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노트를 만지셨다. 이 글씨. 어머니의 손가락이 글씨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준이 글씨예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 그 마음속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랑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민석은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의 문장들을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973년 1월 1일 서울 종로구의 작은 인쇄소. 28세의 손태준은 새해 첫날 아침부터 인쇄기를 돌리고 있었다. 결혼한 지 이틀째,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 인쇄소 일이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아침 먹어요. 23세의 박영숙이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인쇄소에 들어왔다. 새색 씨의 얼굴은 수줍음으로 붉었다. 고마워요. 태주는 잉크 묻은 손을 닦고 영숙 옆에 앉았다. 아직 서먹했다. 중매로 만나 3달 만에 결혼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 밥이 맛있네요. 정말요?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첫 밤을 세워 준비한 아침이었다. 태주는 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점심때쯤 영숙이 다시 인쇄소에 들어왔다.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새해 선물이에요. 꾸러미를 풀자 대학 노트 한 권과 만년필이 나왔다. 일기장이요? 네. 우리 결혼 기념으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사는 거 어때요? 태주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영숙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태준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1973년 1월 1일. 당신의 아내 영숙.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일기라. 그는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태준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만년필을 들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쓸까? 오늘 있었던 일? 인쇄소에서 일했다. 밥 먹었다. 잤다. 너무 평범했다. 느낀 점 별로 없었다. 태주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옆방에서 자고 있을 영숙이 생각났다. 아침에 들고 온 도시락, 점심에 준 선물, 수줍게 웃던 얼굴.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썼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태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이었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 내일도 이 한 줄을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준은 같은 문장을 썼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노트 한 페이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가득 찼다. 영숙은 가끔 물었다. 여보, 일기에 뭐 쓰세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요. 태주는 노트를 보여주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매일 같은 말만 쓰는 게 우스워 보일까봐.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문장을 한 줄씩 썼다. 1973년이 저물어 갔다. 365일, 365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노트가 끝나갈 무렵 영숙이 태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태준은 영숙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박또박 문장을 썼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사랑은 세 사람의 것이 될 터였다. 1982년 서울은 급속히 변하고 있었다. 손태준의 인쇄소도 커졌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다. 일은 많았지만 수입도 괜찮았다. 아들 민석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해 여름, 태준은 큰 결정을 내렸다. 인쇄소를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여보, 괜찮을까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을 거요. 나를 믿어요. 태주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태주는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0년째 이어온 기록 3650번을 넘어섰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가을이 왔다. 사업 확장은 성공적이었다. 큰 거래처를 확보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겨울 문제가 생겼다.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했다. 미수금이 1,000만 원이 넘었다.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다. 여보, 어떡해요. 영숙이 울먹였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채권자들에게 시달렸다. 인쇄소는 위기에 처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물수건을 내밀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태주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10년을 함께 살았다.
힘들 때마다 영숙은 곁에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래도 그는 썼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노트에 문장을 썼다. 이듬해 봄, 기적처럼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났다. 인쇄소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몇 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 1987년, 태주는 15년째 노트를 쓰고 있었다. 5475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트는 벌써 10권을 넘어섰다. 어느 날 민석이가 물었다. 아빠, 매일 밤 뭐 쓰세요? 응, 일기야. 무슨 일기인데 그렇게 오래 써요? 태주는 웃었다. 아주 중요한 기록이란다. 민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록. 이것이 태준의 인생이었다. 1998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다. 손태준의 인쇄소도 타격을 받았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직원 2명을 해고해야 했다. 태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53세,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여보, 우리 민석이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죠?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걱정 마요. 내가 어떻게든 하겠소. 태주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몸은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해 여름, 영숙이 쓰러졌다. 과로였다. 영숙은 태준을 돕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다. 몰래 태준은 그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당신, 왜 말을 안 했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영숙에게 태준이 물었다. 당신 혼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영숙은 약하게 웃었다. 태준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25년을 함께 살았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보다 태준을 먼저 생각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태준은 노트를 꺼냈다.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9125번째 문장이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쓴 기록. 영숙이 눈을 떴다. 여보, 뭐 쓰세요? 그냥 일기요. 25년 동안 매일 쓰는 일기. 대단하시네요. 영숙은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태주는 노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기록은 영숙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힘들 때마다 이 한 줄을 쓰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가을, 민석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태준과 영숙은 울면서 기뻐했다.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했다. 친척들에게 빌리고 보험을 해지하고 집에 전세 보증금을 깎아서 아빠, 엄마 감사해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넌 열심히 공부만 해라. IMF는 서서히 지나갔다. 인쇄소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2000년대가 밝아왔다. 2003년, 태주는 30년째 노트를 쓰고 있었다. 1950번. 노트는 30권을 넘었다. 태주는 그것들을 방의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두었다. 어느 날 영숙이 물었다. 여보, 그 노트들 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태주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트 한 권을 영숙에게 건넸다. 영숙은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멈췄다.
이게 같은 문장이 가득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이것만 쓰신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소. 이 말이면 충분했소. 영숙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태주는 영숙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태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문장을 썼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951번째. 앞으로도 이 기록은 계속될 것이었다. 2015년 태주는 70세가 되었다. 인쇄소는 아들 민석이 물려받았다. 태주는 은퇴했다. 영숙과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영숙이 부엌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보,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밥하려고 온 거 아니요? 아, 맞다. 영숙은 웃었다. 하지만 태주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영숙은 자주 물건을 잃어버렸다. 약속을 까먹었다. 방금 한 말을 또 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태주는 걱정이 되었다. 봄, 태주는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다.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료. 할 수 있습니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귀가길, 차 안은 조용했다. 영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여보,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됐네요. 무슨 소리요? 당신 잘못이 아니오. 태주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그날 밤 태주는 노트를 펼쳤다. 42년째 쓰고 있는 기록. 15,330번째 문장. 펜을 든 손이 떨렸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을 언젠가 영숙이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나를, 우리의 추억을, 이 사랑을 잊게 될까? 태주는 두려웠다. 다음 날부터 태주는 더 열심히 노트를 썼다. 한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 가득.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수십 번씩 반복해서 썼다. 여보, 손 안 아파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소.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이 기록이 영숙의 기억을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처럼. 2016년 영숙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다. 가끔 태준의 이름을 까먹었다.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민석이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태준은 참았다. 영숙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면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6,000번을 넘어섰다. 2017년 겨울, 영숙은 태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누구세요? 나요. 태준이요. 태준. 누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준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 남편이요. 남편. 아, 네. 영숙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다. 의사는 요양원 입원을 권했다. 태준 혼자 돌보기 힘든 상태였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준은 거부했다. 영숙을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2018년 봄, 영숙은 요양원에 입원했다. 태준은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영숙은 대부분 태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태준은 영숙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노트를 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7,000번, 18,000번. 숫자는 계속 늘어갔다. 태준은 생각했다. 영숙이 나를 잊어도 나는 영숙을 잊지 않겠다고. 이 기록이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요양원은 방문이 금지되었다. 태주는 영숙을 만날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아버지, 영상통화라도 하세요. 민석이가 태블릿을 가져다 주었다. 태주는 서툰 손으로 화면을 눌렀다. 영숙의 얼굴이 나타났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영숙아, 누구세요? 영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태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요, 태준이요. 대답이 없었다. 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면 너머로 작게 말했다. 영숙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통화가 끊어졌다. 태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노트를 폈다. 47년째, 17,155번째,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트러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2021년 백신이 나왔다. 요양원 방문이 조금씩 허용되었다. 태주는 1년 만에 영숙을 직접 만났다.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영숙아. 태준이 손을 잡았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태준을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잠깐 눈빛이 맑아졌다. 태준 씨.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히 태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 나요. 태준이요. 태준은 울먹였다.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소. 그날 이후 영숙은 다시 태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태준은 괜찮았다. 그 한 번의 순간이면 충분했다. 2022년 태준은 77세가 되었다. 건강이 나빠졌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요양원 방문이 점점 힘들어졌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민석이가 걱정했다. 하지만 태준은 고집을 부렸다. 영숙이를 봐야 해.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준은 요양원을 찾았다. 영숙 곁에 앉아 있었다. 영숙은 태준을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상관없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노트를 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8,000번을 넘어섰다. 어느 날 태준은 계산을 해봤다. 50년, 18,250일, 만약 50주년 결혼기념일까지 매일 이 문장을 쓴다면 정확히 18,250번이 될 것이었다. 태준은 목표를 정했다. 18,250번. 그때까지 쓰겠다고. 2023년 태준은 목표에 가까워졌다. 18,100번, 18,150번, 18,200번. 몸은 많이 약해졌다. 펜을 드는 것도 힘겨웠다.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8월 14일 밤, 태준은 18,249번째 문장을 썼다. 내일이면 18,250번, 5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태준은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마지막 한 줄을 쓸 것이다. 그리고 영숙에게 이 노트들을 보여줄 것이다. 비록 영숙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은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마비였다. 조용히 고통 없이 태준은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18,250번째 문장은 쓰이지 못했다. 하지만 200권의 노트에는 18,249번의 사랑이 새겨져 있었다. 2023년 8월 15일 아침, 민석은 아버지의 방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미 차가워진 몸. 아버지. 민석은 비명을 질렀다.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왔다. 태준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영숙은 요양원에서 나올 수 없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민석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장례를 치르고 민석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책장을 발견했다. 200권의 노트. 민석은 한 권을 꺼내 폈다. 그리고 멈췄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은 문장이 가득했다. 민석은 다른 노트를 꺼냈다. 또 다른 노트를. 모두 같았다. 이게 대체.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50년, 200권, 모두 같은 한 문장. 아버지가 매일 밤 쓰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민석은 울었다. 그는 가장 최근 노트를 찾았다. 2023년 8월 14일. 마지막 날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흔들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민석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며칠 후, 민석은 노트 몇 권을 가지고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민석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보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쓰신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들. 어머니는 노트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 글씨. 어머니의 손이 노트로 갔다. 글씨를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다. 태준이. 글씨.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태준이. 어디 갔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안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많이. 어머니는 계속 울었다.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도 사랑만은 남아 있었다. 민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이 노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결심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민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아버지가 50년간 쓴 일기의 비밀. 사진과 함께. 노트의 사진.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가득 찬 페이지.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다. 눈물이 납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언론도 주목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요청. 민석은 거절하려다가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았다. 방송이 나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SNS에서는 18,249번의 사랑이 화제가 되었다. 어느 날 민석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노인의학 전문의였다. 그는 태준의 이야기에 대해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싶다고 했다. 민석은 의사를 만났다. 손태준 씨의 기록은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반복적인 쓰기 행위, 특히 감정을 담은 문장을 쓰는 것은 뇌를 자극합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손태준 씨를 매일 노트 앞에 앉게 했고 결국 50년을 지속하게 만들었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아버지의 사랑.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책장 앞에 섰다. 200권의 노트. 18,249번의 사랑. 민석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썼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태준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외국 언론도 보도했다. 50 years of love in one sentence. 한 문장에 담긴 50년의 사랑. 사람들은 감동했다. 특히 노년층.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 젊은 세대도 반응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랑이 가능할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석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을 받았다. 대부분 감사 인사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민석을 찾아왔다. 80대 초반의 할아버지였다.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다. 저, 손태준 씨 아드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트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 문장을 씁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민석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비슷한 사연들이 이어졌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남편.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사고로 의식을 잃은 남편 곁을 지키는 아내. 매일 남편의 손을 잡고 일기를 읽어주는 사람.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는 자녀들. 태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느 대학교에서는 태준의 이야기를 교양 수업에서 다뤘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제였다. 학생들은 토론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 것 같아요. 매일 같은 걸 반복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저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해야겠어요. 한 출판사에서는 민석에게 책 출판을 제안했다. 200권의 노트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은 고민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까 해요.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민석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민석이 노트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노트를 만졌다.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민석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18,249번의 기록.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마다 태준의 이야기가 놓였다. 사람들은 책을 사서 가족에게 선물했다. 부부에게, 부모님께, 연인에게. 어느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노트를 선물했다. 나도 당신을 위해 매일 이 노트에 사랑을 쓸게요.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태준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갔다. 한 사람의 조용한 기록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2024년 봄, 영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민석에게 말했다.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민석은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어머니 곁을 지켰다. 영숙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가끔 눈을 뜰 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 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노트를 읽어주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눈을 떴다. 어머니, 민석이 손을 잡았다. 영숙은 천천히 민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을 열었다. 민석이, 네 어머니, 저예요. 아빠는 어디 갔니?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는데. 네, 아빠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50년 동안 매일. 민석은 노트를 펼쳤다. 이게 아빠가 어머니를 위해 쓴 거예요. 영숙은 노트를 보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들. 영숙의 손이 노트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따라갔다. 나도 사랑했는데.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했다. 나도 태준이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영숙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영숙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워졌다. 어머니, 이제 아빠 만나러 가시는 거죠? 민석은 울었다. 한참을. 장례식이 치러졌다. 태준의 장례 때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 태준과 영숙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조문하며 말했다. 이제 두 분이 다시 만나셨네요. 천국에서 행복하시길. 민석은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젊은 시절의 사진,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노트 한 권을 펼쳐 놓았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글씨, 어머니를 향한 사랑. 장례를 치르고 민석은 부모님의 유골을 함께 안치했다. 나란히, 영원히 함께. 그날 밤, 민석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책장 앞에 섰다. 200권의 노트.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은 결심했다. 이 노트들을 영구 보관하기로,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민석은 지역 도서관에 연락했다. 도서관은 기꺼이 전시 공간을 제공했다. 손태준 씨의 사랑의 기록 -18249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시가 열렸다. 200권의 노트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 노트를 보며 사람들은 울었다. 감동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전시장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였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적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요. 오늘부터 나도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민석은 방명록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새 노트를 샀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썼다. 아버지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석도 매일 쓰기로 했다. 아버지처럼 사랑을 기록하기로. 2025년 태준과 영숙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도서관의 전시는 계속되었다. 매일 수백 명이 방문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불렸다. 민석은 종종 전시장을 찾았다. 사람들이 노트를 보며 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전시장에 왔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그래, 우리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자.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았다. 민석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사랑의 기록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기록하세요.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 SNS에는 38,249번이 사랑 해시태그가 넘쳐났다. 사람들은 매일 사랑을 기록했다. 노트에, 다이어리에, 스마트폰에.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태준의 한 문장이 수많은 문장으로 번져나갔다. 어느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일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가족들이 매일 환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는 것. 효과가 있었다. 환자들의 정서가 안정되었다. 가족과의 유대감이 높아졌다. 의학계에서도 주목했다. 감정적 기록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준의 이야기가 의학적으로도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민석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조용히 쓴 한 줄의 문장.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버지도 몰랐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마음을 매일 기록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줄의 문장. 하지만 50년을 이어온 기록. 민석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책장 앞에 섰다. 전시장에 보낸 노트들은 복사본이었다. 원본은 여전히 여기 있었다. 민석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마지막 노트. 2023년 8월 14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것. 민석은 노트를 펼쳤다. 그 다음 빈 페이지. 18,250번째 문장이 쓰이지 못한 페이지. 민석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썼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18,250번째 문장이 완성되었다. 민석은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책장에 다시 꽂았다. 200권의 노트, 50년의 사랑, 18,250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완전해졌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민석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기 노트를 펼쳤다. 오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민석의 기록도 이어질 것이었다. 아버지처럼 매일 사랑을 기록하며 그렇게 사랑은 이어진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태준과 영숙의 사랑.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200권의 노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민석의 기록 속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